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바바반가의 새로운 신비로운 예언이 드러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직 한국 지도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의 지지자들과 참모들은 완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며칠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바반가라는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예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한 바바반가는 자신이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자연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다수는 충격적이고 불편했으며 1996년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가오는 몇 달간의 예언 또한 불안감을 주며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반가, 본명은 반겔리아 판데바 구슈테로바로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전쟁, 자연재해, 심지어 자신의 죽음 시점까지 예언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2세에 폭풍을 겪은 후 실명하게 된 그녀는 예언을 시작하며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정도로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약 85%가 실현되었다고 추정되며 이는 그녀가 미래를 암울하게 예견하는 예언자로서의 명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바바반가의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는 2025년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가까운 측근에 의해 암살될 것이라고 한 예언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며 푸틴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2025년에 한 강대국이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세계를 큰 불안에 빠뜨릴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테러리즘 또한 예언되었고 이는 이 지역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바반가의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언 중 하나는 2043년까지 유럽이 이슬람 지도하에 놓일 것이며 2076년에는 공산주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2028년까지 전 세계적인 기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반가의 예언은 종종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말론적 예언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사건들의 정확한 시기를 알고 계신다고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조차도 천사들이나 아들조차 그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종말의 때를 예언하려 하지만 그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분을 포함하는데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별개입니다. 휴거는 마지막 사건들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바반가의 또 다른 어두운 예언 중 하나는 거대한 지진이 미국을 강타해 미시시피 강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막대한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뉴욕에서는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를 입히거나 강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진앙은 뉴욕에서 약 73km 떨어진 뉴저지 레바논에서 기록되었으며 더 큰 재앙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바바반가의 예언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반가는 2004년 인도네시아 재앙을 능가할 만큼 강력한 쓰나미가 아시아 대륙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우려를 낳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의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바반가는 알츠하이머와 암과 같은 희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곧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의학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이를 점점 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곧 암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백신이 환자들에게 곧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백신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제를 포함한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어떤 종류의 암을 이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는 폐암에 대한 DNA 백신 개발이 강조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향후 2년간의 실험실 연구와 이 백신 3,000회분의 생산을 위해 자금을 이미 배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암과 싸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에 혁신적인 진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바 반가의 이 시기에 대한 모든 예언이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2025년에 채무 증가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위기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말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했으며 이는 생활비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은 0.33% 감소했으며 그전 3개월 동안은 0.11% 감소하여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은 일본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일본 경제는 2023년 말 0.4% 축소되었고 이는 일본을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경제로 밀어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2023년에 2.5% 성장하여 전년 1.99% 증가를 초과했지만 2024년 전망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성장률은 2.11%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상당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사이버 공격의 증가입니다. 그녀가 사망한 1996년 당시 인터넷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해커들이 전력망과 수도 처리 시설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최근 에텐드티는 현재 고객 760만 명과 전 고객 6,540만 명의 민감한 데이터가 다크웹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며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메타, 그리고 이전의 트위터, 현재 X로 불림와 같은 대기업들도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바 반가는 환경, 글로벌 정치, 그리고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핵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며 국가 간 권력 균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무서움을 주지만 바바 반가의 예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그녀의 예언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들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때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반가는 유럽 내 테러리즘의 증가를 경고하며 한 강대국이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한 실험이나 공격에 관여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같은 현재의 분쟁을 고려할 때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세계 무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반면 러시아는 그 힘의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중국 간의 오래된 영토 분쟁 또한 새롭게 부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 가능성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맞서는 가장 두드러진 반대 세력 중 하나로서 더 민주적인 러시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니와 같은 점고 용감한 지도자들의 희생을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래된 제국의 붕괴는 깊이 뿌리내린 정치체제의 몰락을 상징하며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이 나발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러시아의 미래와 세계 정세가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남은 과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의 부재가 야권을 약화시키겠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정치적 혁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다른 많은 예언들처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권위주의 체제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가장 경고적인 예언 중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녀는 그가 암살당할 것이라고까지 예견했습니다.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행동과 서방과의 관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에 대한 암살 시도는 그의 지도력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푸틴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러시아 내부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적인 분쟁, 심각한 에너지 위기, 내부적인 정치적 분열과 같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유럽을 위해 예견한 어려움들은 현재의 현실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 외에도 바바 반가는 약간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녀는 암 치료법이 발견될 것을 예견했으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이 실현된다면 의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생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의 발전도 그녀의 예언 중 하나로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변화시키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또 다른 위대한 예언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도 2025년을 위한 중요한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바바 반가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푸틴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또한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권력 균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릴 수 있는 예언입니다. 의학 분야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인공장기의 개발을 언급했으며 이는 이식수술을 혁신하고 전 세계 보건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의 중요한 진보를 예측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을 변혁하고 새로운 기술 시대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서유럽에서 등장할 젊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으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되어 세계 무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에 대해 예언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푸틴과 용의 탱고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 동맹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세계 지정학적 미래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예언은 푸틴이 이러한 도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용의 불길에 휩싸일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초강대국의 등장이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중국이 자신의 만리장성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지배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세계 주요 강대국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견고한 경제와 첨단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적 영향력과 기술 발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 나라 중 어떤 나라가 새로운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중국, 아니면 우리 한국일까요? 아래의 답변을 남겨 다가올 미래에 누가 마칠지 지켜봅시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2025년 예언 중에는 놀라운 의학적 발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D로 장기를 인쇄하는 기술이 등장하여 새로운 간이나 심장을 만드는 것이 물건을 인쇄하는 것만큼 간단해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2025년 말까지 이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이식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인공지능의 큰 도약을 예언했으며 2025년이 AI가 단순한 디지털 도우미를 넘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바 반가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러한 예언들은 모두 불확실성, 도전, 기회의 시대를 예고하며 향후 몇 년간 세계가 정치와 기술의 양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변화들은 우리의 미래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또한 미국의 울부짖음이라는 1989년의 예언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공포, 철새에 의해 공격당한 후 미국 형제들이 쓰러질 것이며 늑대들이 덤불에서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으며 특히 덤불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슬픔과 고통에 빠뜨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외에도 바바 반가는 44대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이는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그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그 예언의 의미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예언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희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임기 동안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인도의 전 총리의 죽음 역시 바바 반가에 의해 예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간디는 1984년 2명의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으며 이는 그녀가 시크 교도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인 황금사원의 군사작전을 명령한 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바 반가는 옷이 그녀를 파멸시킬 것이라며 주황색과 노란색 옷이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날 인디라 간디는 사프란색 사리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바바 반가의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바 반가는 러시아 잠수함 쿠르스크의 비극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에 그녀는 한 러시아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며 전 세계가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2000년 8월 쿠르스크 잠수함이 바렌츠해에서 침몰하여 188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앙도 바바 반가의 예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특히 심각한 가뭄을 예견했습니다. 2022년 이 예언은 현실로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겪었으며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22년 7월이 1935년 이후 가장 건조한 달로 기록되었고 8월에는 공식적으로 가뭄이 선포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으며 호주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바바 반가의 예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예언들 사이에서 바바 반가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인공지능이 의사들이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심지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로봇들을 상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커피를 만드는 로봇이 등장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는 혁신과 자동화로 가득 차고 일상에서의 많은 도전 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편 노스트라다무스는 유럽의 미래에 대해 떠오르는 유럽의 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유럽에서 등장할 정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세익스피어의 웅변과 현대적 인플루언서의 매력을 결합한 인물로 군중을 이끌고 유럽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의 리더십의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시간만이 그가 가져올 변화를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바 반가의 예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이 더 큰 중요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발전과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아시아 및 글로벌 무대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국제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바바 반가가 예견한 신흥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바바 반가는 2025년에 발생할 경제적 불안정과 글로벌 정치적 위기에 대해 예견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윤 대통령이 한국 내의 위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G7 같은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안보와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신흥 경제국들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한국을 글로벌 축의 국가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바 반가의 2025년 예언에는 과학적 발전과 글로벌 위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암 치료법의 발견 가능성부터 예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이 예언들은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바바 반가가 신비롭고 예언적인 인물로서 널리 알려진 이유 중 하나이며 그녀는 종종 프랑스의 전설적인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와 비교됩니다. 바바 반가와 노스트라다무스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더욱 주목받으며 그들의 예언은 여전히 대중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바바 반가의 예언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일종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비록 미래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녀의 비전은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녀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우리가 미래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현재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2025년에 대한 일부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예언들은 여전히 인생의 신비와 인간의 호기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특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 열망은 더욱 커집니다. 결국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이고 영성 및 지혜 채널입니다. 이 콘텐츠를 즐기셨다면 예언, 미스터리 및 미래에 대한 더 흥미로운 토론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바 반가의 예언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주제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하셔서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